피터 린치 3권 안 읽으면 깡통차도 할 말이 없다. 주식 투자 명언 모음.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주식 투자자, 194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턴에서 태어난 그는 역대 최고의 공모펀드 매니저로 꼽힙니다. 순재산은 2006년 기준으로 3억 5,200만 달러 추정. 사실 아무도 그의 정확한 자산을 모르는데, 이유는 자산 상당 부분을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서입니다. 피델리티는 비상장 기업의 기업 가치를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여 자산 가치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베스트셀러 저서 출간 인세 및 회사 부회장으로 근무하며 받는 연봉 등을 합치면 약 4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인생은 1944년 1월 19일 매사추세츠 뉴튼 출생이며, 아버지는 보스턴 칼리지 수학과 교수였는데 린치가 7살 적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11살부터 골프장에서 캐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때 우연히 만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사장 조지 설리번과 인연을 맺어 나중에 피델리티에 입사합니다. 그는 보스턴 칼리지 재학 중 플라잉 타이거 항공 주식 300달러치를 매수, 수업 중 논문에서 읽은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고 매수하였는데,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타이거 항공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군수품을 나르기 시작하였고 주가가 5배 올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MBA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이때의 첫 종목 선택을 한 것은 마치 첫사랑이 장래 연애에 큰 영향을 미치듯 장래의 자금 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행운이었다고 본인도 말했고, 대박 종목은 반드시 존재하며 이와 같은 종목이 더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피터 린치는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데 1966년 피델리티 인턴으로 일하다 1967년부터 69년까지 ROTC 포병 중위로 복무, 처음엔 텍사스, 1968년부터는 한국에서 복무하였고, 포병장교는 보통 베트남전이 한창인 베트남으로 배치하는데 한국으로 운 좋게 발령받은 케이스입니다. 당시 한국에는 주식시장이 생기기 전이라 주식 금단 현상에 시달린 점만 빼면 다 괜찮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감자와 사탕무의 수확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메인주의 서늘한 기후에서 설탕을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기회에 뛰어들었던 메인슈가라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예상외로 보수적인 감자 농부들 때문에 사탕무 재고가 상시 부족했던 회사가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어 커다란 손해를 봤습니다. 그는 전역 후 1974년부터 77년 피델리티 주식 분석가로 일했고, 드디어 피델리티의 유명 펀드 마젤란 펀드를 맡으며 펀드 매니저 경력을 시작. 77년부터 90년까지 그의 펀드 수익률은 연평균 29.2%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 마젤란 펀드는 1,800만 달러에서 무려 140억 달러로 600배가 넘는 모금을 하여 세계 최고의 펀드로 우뚝 솟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중 과반이 돈을 잃었는데, 사유는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펀드에 가입하고 수익률이 낮아지면 환매하는 단기 대응을 해서입니다. 피터 린치는 그 시기에 큰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서전에서 무지 힘들고 괴로웠다고 언급했는데, 항상 1,400가지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관리했으며 새 종목도 찾다 보니 그럴만한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 2-3개만 물려도 골이 아픈데 1,400개 이상이라니. 결정적으로 2,000여 가지가 넘는 종목 코드는 외웠지만 딸아이 생일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은퇴. 현재는 피델리티 매니지먼트의 컨설턴트이자 부회장으로 지내며 주로 젊은 주식 투자자들과 연구자들을 교육하고 린치 재단을 세워 자선 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기업의 유형을 크게 6가지로 나누었는데 투자자들에게 잘 아는 것에 투자하라 조언합니다. 그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일반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들보다 더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주된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좋은 회사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던킨도넛, 맥도날드, 코카콜라, 포드 등. 이 투자관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2015년에 나는 당신들에게 쇼핑몰에 가면 스타벅스가 보이고 거기 커피가 맛있으면 당장 피델리티 브로커한테 전화해서 주식을 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투자에는 철저한 기본적 분석이 따라야 하며 잘 아는 것에 투자하는 것, 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산업에 대한 지식이 이 과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월스트리트에 갇혀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을 알기 어렵다 보았고, 피터 린치도 사무실 안이 아닌 길거리를 걷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면서 투자 대상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Dangerous when they're best.
This word play the market. That's a dangerous term. But if you do some work, do some research, know what you own, look at the research, look at the balance sheet. If you could add 8 and 8, get fairly close to 16, you find out this company has lots of debt, no cash, they're in trouble. You should know it. So a little bit of research. People are careful they buy a refrigerator, careful they take a vacation. And they'll put $5,000, $10,000 some stock here on the bus at a party. That's dangerous. So when you say buy what you know, you also thought that the regular investor might be able to get an inside advantage by sticking to an industry he's familiar with or seeing something that she realizes is a great product. Imagine if you were in a mall the last 50 years. You would have seen Gap when it was hot, you would have seen Limited when it was hot, you would have seen when it was not hot. You would have seen when they were starting, people weren't excited about Gap anymore. Or then you do some research, say, well, gee, there's a lot of limited stores, but for only 20, they can go to 400. So you see a company, I did really well with Dunkin' Donuts, a local company. I did well with Stop and Shop. But people can see that there's really some people showing up, or I guess the Sunglass Hut, no one's there anymore. So that's research. That's fundamentals. So you don't leave the mall though and buy that day. You have to do some more work. That's the important point. Yeah. So today, there's so much information everywhere, information over. 위 영상을 보면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지 실생활에서 자주 가는 마트의 갭 브랜드를 활용해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른 예로 의사들은 자신의 강점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 관련주에 투자를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석유 관련주에 투자하는 우를 범한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을 한 린치조차 자신이 20년 동안 몸담은 펀드업계 주식에 단 한 주도 투자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고, 피델리티는 비상장 회사지만 같은 금융서비스 회사인 드레피스에 투자를 했다면 9년간 100루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1000배거를 이룩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강조하였고, 기업에 투자할 때 왜 다른 기업이 아닌 그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초등학생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 예약률의 증가로 호텔 주식을 평가할 수 있고, 거리의 도넛 수요 증가로 도넛 주식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주식으로 돈을 잃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고 보았고, 정말 부끄러운 행동은 기업 전망이 나빠지고 있는 기업을 추가 매수하는 일이라 밝혔으며,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방향과 기업의 흥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100%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의 핵심이라고 하며, 도저히 투자할 만한 종목을 못 찾겠다면 찾을 때까지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낮다면 포트폴리오에서 장기 국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작년에 정말 맞는 말이죠. 주식시장의 약세는 콜로라도에서 1월에 눈보라가 오는 것처럼 흔한 일이며, 투자자가 준비를 했다면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시장이 급락하면 겁쟁이들이 싸게 매도하는데, 이때가 현명한 투자자들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모든 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할 만한 두뇌는 되나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급락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실수를 범하는 투자자는 주식이 아닌 다른 투자 상품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걱정거리는 언제나 있는 법이니 뉴스의 나쁜 전망을 무시하라. 기업의 펀더멘털이 나빠질 때만 주식을 매도해야 하고, 단순히 나쁜 시장 전망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지만 투자자가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도박과 같다며, 느낌으로 주식을 사지 말고 적어도 2시간은 주가와 회사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수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 시간이 투자자의 편이며, 다이어트와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끈기라고 했습니다. 제2의 인텔, 맥도날드, 디즈니라고 수식어가 생긴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충고했는데, 정말 좋은 기업이면 제2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으니까 또 현란한 이름을 넣어가며 사명을 자주 변경하는 기업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사명 자체가 브랜드인데 브랜드 가치를 무시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B2B 기업의 경우 고객사가 적은 경우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약 연장을 못하면 바로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피터 린치의 베스트셀러 전설로 떠나는 일가의 영웅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12가지 생각을 정리했는데, 투자자라면 꼭 명심해야 할 가치관입니다. 보는데 저도 뼈 맞아서 아프더라고요. 보시면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폴라로이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즉석사진 인화 판매 카메라 회사인데 1년 만에 143달러에서 14달러로 열토막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저점인 줄 알고 60, 70달러가 바닥인 줄 알고 샀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주식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바닥에 잡을 수 없다. 아무도 어디가 바닥인지 모른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몸으로 받기 싫으면 내려갔다고 사지 마라. 오를 만큼 올랐으니 더는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10루타를 칠 수 없다. 필립 모리스는 23루타를 치고도 7루타를 쳤다. 기업이 이익을 보고 전망이 좋다면 계속 보유해라. 헐값인데 얼마나 손해보겠어. 비싼 주식이든 개 잡주든 주가가 떨어지거나 휴지 조각이 돼버리면 손해인 것은 같다. 주가는 반드시 회복한다. 파산하거나 헐값에 인수당하거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기업은 셀 수 없이 많다. 펀더멘탈이 상하면 팔아라.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다. 유전굴착, 장치, 화차처럼 사양산업은 회복을 못하거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동도 못 트고 아예 치르기 되어버린다. 10달러까지 반등하면 팔아야지. 한번 짓밟힌 주식은 당신이 마음먹은 가격대로 회복하는 법이 없다. 9.75달러에 팔면 될걸. 몇 푼 더 이득 보자고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수도 있다. 확신이 없는 주식은 곧장 팔아버려라. 걱정 없어. 보수적인 주식은 안정적이야. 공익사업주, 공기업주라고 안정적이란 법은 없다. 어느 기업의 주식이든 상황과 전망이 변한다. 신경 끄고 살아야 하는 주식은 없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기다리다 지쳐 팔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오를 때가 많다. 회사에 문제가 없고 투자를 결정하게 만든 회사의 스토리가 변하지 않았다면 보유해라. 14년이나 꿈쩍 않는 기업도 있다. 피터 린치는 보통 보유한 지 3, 4년인 기업에서 이득을 보았다. 좋은 기업의 인내심은 반드시 보답받는다. 사지 않아서 엄청 손해봤네. 흔히 살걸 팔걸 하죠. 좋은 주식을 안 사서 큰 돈을 벌 기회를 잃은 것이 아니다. 계좌를 보라. 줄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기 손해로 여기면 화만 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오른 주식들을 볼 때마다 손해보았다고 생각하고 수억 수조 달러를 손해봤다고까지 생각한다. 결국 조급함에 미련한 선택을 하고 만다. 꽁 대신 닭이라도 잡아라. 제2의 수식어가 붙은 기업은 성공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 주식으로 이득도 못 본다. 주가가 올랐으니 내가 맞고 주가가 내렸으니 내가 틀리다. 사람들은 5달러에 사서 얼마 지나 6달러로 오르면 기뻐하고 반대로 6달러에서 5달러가 되면 비통해야 한다. 가격과 전망을 혼동하지 마라. 오르다 추락하고 내려가다 오르는 기업은 수없이 많다. 회사가 튼튼한지 전망이 밝은지가 중요하다.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면 단기 이익에 연연하지 마라. 다음 베스트셀러 이기는 투자에서 밝힌 25가지 투자 원칙. 투자는 재미있고 흥분되지만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비슷한 말로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진 이라는 말도 있죠. 투자자의 강점은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에게 얻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지니고 있다. 당신이 잘 알고 이해하는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강점을 활용해라. 전문가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지난 30년간 주식시장은 전문 투자가 집단이 지배했다. 일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전문 투자가 집단이 주식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하기 더 쉽다. 당신은 전문 투자가 집단을 무시해 주식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모든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다.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라. 몇 달간 심지어 몇 년간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따로 노는 일도 종종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100% 같이 간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공과 주식의 성공은 100% 상관관계다. 기업의 성공과 주식의 성공 사이 괴리가 돈을 벌게 해주는 핵심 요인이다. 인내심은 보답받으며 성공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역시 돈을 보답받는다. 자신이 어떤 주식을 보유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명쾌히 말할 수 있는가? 이 주식은 반드시 오른다는 근거 없는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위험성이 큰 투기는 거의 언제나 예상을 빗나가 손실을 낸다.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잘 돌볼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 다른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시간제 투자자는 아마도 8개에서 12개 기업을 꾸준히 추적하면서 상황에 따라 사고 팔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다. 그러나 8개에서 12개 기업을 계속 분석하되 어떤 경우에도 한 번에 5군데 이상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5가지 이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기업이 없을 때에는 마음에 드는 주식이 나타날 때까지 돈을 은행에 넣어둬라. 재정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손실은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발생한다. 투자하기 전에 언제나 기업이 채무 지불 능력이 충분한지 대차대조표로 꼼꼼히 살펴라.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성장 산업의 최고 인기 주식은 피하라. 비인기 저성장 산업의 위대한 기업이어야말로 꾸준히 높은 수익을 안겨준다.
소형주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이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린 후 투자하는 편이 낫다. 침체한 산업에 투자할 생각이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라. 또 침체한 산업이 회복 기미를 보일 때 사라. 예를 들어 마차를 몰 때 쓰는 채찍이나 진공관 라디오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침체 산업이다. $1000를 주식에 투자하면 잃을 수 있는 돈은 최대 $1000다. 하지만 인내심만 있으면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은 $10,000, 심지어 $50,000가 될 수 있다. 펀드 매니저들은 수많은 기업으로 투자를 다각화해야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몇 가지 좋은 기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하면 좋은 기업 몇 군데에 집중할 수 있는 강점을 잃는다. 평생 투자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고수익 기업에 투자하라. 모든 산업, 모든 지역에서 위대한 성장 산업을 먼저 찾아낸 이들은 전문가가 아닌 주의 깊은 개인 투자자다. 주식시장 하락은 1월에 치는 눈보라만큼이나 일상적이다. 대비만 해놓으면 주가 하락이 당신에게 타격을 줄 수 없다. 주가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우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투자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아무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머리는 있지만 아무나 좋은 멘탈을 지니진 못한다. 만약 당신이 주가 하락에 두려움을 느끼며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성격이면 주식 투자는 물론 주식형 펀드에도 얼씬하지 말라. 부정적인 소식과 걱정거리는 늘 있다. 주말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뉴스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전망들을 무시해라. 주식을 팔려거든 기업의 펀더멘털이 약화됐을 때 팔아라.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는 이유로 팔지 말아라. 금리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래의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런 전망은 싹 잊어버리고 당신이 투자한 기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만 신경 써라. 10개 기업을 분석하면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경영 상황이 좋은 기업을 한 곳은 발견할 수 있다. 50개 기업을 분석하면 5개를 발견할 수 있다. 주식시장엔 언제나 투자자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기회가 숨어 있다. 전문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탁월한 기업들이 그 기회다. 기업을 공부하지 않고 주식을 사는 것은 포커 칠 때 패를 안 보고 돈을 거는 것이다.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으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당신은 인내하며 기다려도 좋다. 윌마트를 상장 후 첫 5년 동안 보유하지 못했어도 다음 5년 동안 사서 보유하면 된다. 월마트는 첫 5년을 놓치고 다음 5년에 사도 좋을 만큼 위대한 기업이니까. 주식 투자를 할 배짱이 있지만 기업을 꼼꼼히 분석할 성격도 아니고 시간도 없으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라. 주식형 펀드에 분산 투자하려면 성장형, 가치형, 소형주, 대형주 펀드 등 운용 스타일이 다른 몇 가지 펀드에 돈을 나눠 넣어라.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10년간 전세계 주요 주식시장 중 8번째로 총 수익률이 좋았다. 고성장 국가에서 수익을 얻고 싶으면 자산의 일부는 과거 운영 성과가 좋은 해외 펀드에 넣어라. 잘 선정한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나 주식형 펀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채권이나 MMF 수익률보다 좋다. 잘못 고른 주식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장롱 속에 숨겨둔 돈보다도 수익률이 나빴다. 이어서 이기는 투자에서 밝힌 25가지 투자 원칙입니다. 오페라 관람 횟수가 미식축구 관람 횟수를 3대 0으로 압도하면 당신 인생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단 소리다. 오페라 관람이 미식축구보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닌 비유적 표현으로 업무상 하는 활동이 좋아서 하는 활동보다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는 의미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회사 회식 3번 할 동안 가족끼리 외식 1번 안 했다면 투자를 논하기 전에 인생이 잘못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을 선호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놓치는지도 모른다.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아이디어에 투자하지 말아라. 백미러로는 미래를 볼 수 없다. 과거 사건으로 미래를 예단하지 말라. 과거 대공황 하락 기간이 며칠이었으니 이번에도 곧 상승이 나올 것 같다 등의 예상. 라디오로 유명 첼리스트 요요마의 연주를 들으며 돈을 낼 필요가 없다. 국공채에 투자하려면 수수료 내면서 펀드에 하지 말고 직접 사라. 이왕 펀드에 투자하려면 좋은 펀드를 골라라. 회사 사무실의 사치스러움과 경영진이 주주들의 이익에 신경 쓰는 정도는 반비례한다. 한마디로 사무실이 호화스러운 기업의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려는 의지가 약하다. 장기국채 수익률이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 6%보다 높을 때에는 주식을 팔고 채권에 투자하라. 평범한 주식들이 모두 똑같이 평범하진 않다. 아우토반을 달릴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가장 좋은 주식은 이미 보유한 주식이다. 수익을 당연히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히 치유된다. 연결식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환상을 품지 마라. 이미 끝난 주식은 미련 없이 보내라. 어떤 기업의 매장을 좋아하면 그 기업의 주식도 좋아하게 될 확률이 높다.
기업 내부자가 주식을 사면 긍정적인 신호다. 사업에서 경쟁은 독점보다 절대 돈을 잘 벌 수 없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으면 연차 보고서에 컬러 사진이 가장 적은 기업에 투자해라. 외양을 꾸미지 않을수록 실속 있는 회사다. 애널리스트마저 외면할 때야말로 그 업종 혹은 기업에 투자할 때다. 상황을 비관적으로 봐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공매도 투자자다거나 돈 많은 배우자를 찾는 시인이 아니면. 사람이나 기업이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다. 결혼을 했거나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재난을 당했거나. 영국 정부가 무언가 팔려고 하면 무조건 사라. 공기업이 민영화할 때 주저하지 말고 사라. That is a total waste of time. No one can predict the stock market. They try to predict the interest rates. I mean, if anybody could predict interest rates right 3 times in a row, they'd be a billionaire. Considering there's not that many billionaires on the planet, it's very, I had logic, so I had a syllogism and studied these when I was at Boston College. There can't be that many people who can predict interest rates because there'd be lots of billionaires. And no one can predict the economy. A lot of people in this room were around in 1981 and 82 when we had a 20% prime rate, with double-digit inflation, double-digit unemployment. I don't remember anybody telling me in 1981 about it. I studied all this stuff. I don't remember anybody telling me we're going to have the worst recession since the Depression. So what I'm trying to tell you, it'd be very useful to know what the stock market is going to do. It'd be terrific to know that the Dow Jones average a year from now would be X, that we're going to have a full-scale recession, where interest rates are going to be 12%. That's useful stuff. You never know it, though. You just don't get to learn it. So I've always said, if you spend 14 minutes a year on economics, you've wasted 12 minutes. And I really believe that. Now, I have to be fair. I'm talking about economics in the broad scale, predicting the downturn for next year or the upturn or 지적이고 샤프한 이미지와 다르게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성격으로 강연과 저서에도 위트를 자주 구사해 이해도도 쉽고 몰입이 잘 된다. 덕분에 청중들이나 독자들의 반응이 좋고 책도 읽기 쉬워 베스트셀러에 선정되기도 했다. 주식 입문자들부터 고수까지 피터 린치의 책이 많이 추천되는데 그가 은퇴 후 가진 강연회나 인터뷰 등에서도 그의 유머 감각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영상 편집본들을 참고해보자. 46세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펀드 매니저로서 정점에 오른 후 은퇴를 했고 대표적인 저서들도 수십 년 전에 출판된 것들인데다 다른 저명한 투자자들과 달리 은퇴 후 여생을 즐기며 별다른 대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지라 돌아가신 분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잘 살아계시고 피터 린치 책 살건 안 읽으면 깡통차도 할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좋은 내용을 담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설로 떠난 월가 영웅이 가장 유명한 책이며 피터 린치의 투자를 알 수 있는 정수이자 기본이 되는 책, 주식 투자의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이고 이기는 투자는 심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피터 린치가 전설의 마젤란 펀드를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투자 이야기는 주식 초보자가 읽기에 좋은 기초가 되는 책이고 이 책들을 보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팩트 폭력을 날리다 못해 뼈를 부숴버릴 정도로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내용들이 많은데 1977년부터 90년까지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며 13년간 29.2%라는 연복리 수익률을 기록하고 90년 46세 나이로 은퇴. 워렌 버핏은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린치가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성공했다고 평가받기도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보스턴대에서 역사, 심리, 철학을 전공하였는데 젊은 시절 투자 및 금융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심리를 공부하며 주식시장 심리에 대해서 깨닫고 철학을 통해 인생관을 깨달은 듯 합니다. 여러분도 피터 린치 성님처럼 성공하길 빌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